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제1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관광진흥과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사업, 계속비사업, 명시 2월 등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옥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최영옥입니다. 주민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영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행복과 세입 총계는 전년 대비 4억 4,395만 8천원이 정액된 675억 1,08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 3억 4,677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9,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억 9,072만 9천원이 정액된 673억 1,1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등 38개 사업에 594억 9,9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3건에 2억 7,473만원, 기금에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9억 3,45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에서 24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의 장애인 연금 사업 등 112개 사업에 66억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행복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6억 6,182만원이 정액된 931억 3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단위 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 추진에 18억 7,341만원 정액된 34억 1,3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은 호국 함량 보험가족 전적지 술대 참석 보상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이재민 지원 업무에 수시 발생 이재민 구호 등 4개 사업에 1억 8,309만 7천원이 정액된 4억 7,4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어려군민생활안정지원에 2,351만 8천원이 감액된 91억 4,623만 2천원을 불황인 노숙자 참화인 직업의 11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지역개발 및 주민경제활동 지원에 600만원이 정액된 6,84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2,200만원이 정액된 1억 2,0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체 협의체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운영 지원에 800만원이 감액된 5,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1,170만원이 정액된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2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1억 8,7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지원 사업에 1억 9,740만원이 감액된 8억 7,0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르세대, 설추석 이문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전보장에 4,176만 8천원이 감액된 29억 3,381만 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보장에 장애아동 지원 외 25개 사업에 6억 2,248만 8천원이 정액돼 40억 1,2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2억 1,963만 3천원이 정액된 31억 4,2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시설 개선 사업에 4,600만원이 정액된 5,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8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에 260만원이 정액된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에 4,208만 6천원이 정액된 19억 8,13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안정지원사업에 2억 1,307만 4천원이 감액된 62억 3,1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 운영 지원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저소득 및 취약계층 노인 지원 사업에 15억 6,590만 8천원이 정액된 472억 3,01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 보강에 2억 8,100만원이 정액된 27억 6,9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로당 운영비 지원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노인계층 자립 지원에 9,616만 8천원이 감액된 2억 4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 재가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 보강에 3억 3,681만 1천원이 감액된 49억 1,4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공유침해 전담 요양시설 운영에 3천만원을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관리에 5억 39만 2천원이 정액돼 6억 3,548만 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화장 장려금 지원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알토사동 종합복지관 운영에 8,562만 5천원이 감액돼 13억 4,81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여성지위 향상 프로그램 지원 및 인권 보호에 1억 3,625만 6천원 정액된 21억 8,59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 사업은 여성 업무 행사 실비 보상 등 3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기본 경비에 68만원이 정액된 3,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에 4,772만 1천원 정액된 7억 4,067만 2천원을 오르급여 기금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 자활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자활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330만 6천원이 정액된 7억 6,3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수입에 190만원이 정액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에 2,140만 6천원이 정액된 7억 5,57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7억 2,575만 8천원,
융자금, 원금 수입에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 자월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전년 대비 2,330만 6천 원이 정액된 7억 6,32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월사업 활성화 지원에 7억 6,325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자월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 어루기금 조성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어루기금 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4,006만 8천 원이 정액된 9억 3,4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수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이자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0만 원, 기타 수입에 당해 연도 5급여 부당 이득급 한수금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65만 3천 원이 감액된 2억 1,185만 3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에 1억 6,948만 3천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4,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원 수입 등 내부 거래에 4,772만 1천 원이 정액된 7억 1,1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어루기금 조성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068만 원이 정액된 9억 3,4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어루비 지원에 4,006만 8천 원이 정액된 9억 1,6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루급여 경상보조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보전 지출에 1,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당해 연도 부당이득금 등 적립금과 어루급여 기금 특별회계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어루급여 기금 조성 특별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민행복과 소관, 명시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는 총 2건의 사업에 4억 1,072만 8천 원에 대해 명시위열 요청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복지행복버스 운영 지원에 1억 원이며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복버스 미운행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하동호국공원 재정비 사업에 3억 1,072만 8천 원입니다. 사유는 호국공 기초공사 사업비 집행 및 토지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2년 주민행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성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251쪽에 하동 호국공원 준공기념 행사 우리 사업 설명서 지금 1쪽이 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6.25 전쟁 중에서 미군 전사가 유가족을 지금 예상 몇 명, 15명이라 해놨는데 다 발굴했습니까? 저희들 313명이 전사자가 있으신데 저희들 미국의 공동묘지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지금 유족 3분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지금 또 파악 중에 있습니다. 3명요? 예. 그러면 이번에 이분들이 그러면 3명이면은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우리 돈을 많이 투자해왔고 어떤 이 사람들 끝까지 전쟁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념 행사를 하는데 본 대상자들이 3명 정도 갖고 뭐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유족은 3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도 일단 저희들이 초청을 할 때는 그 유족과 관련되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한 15명 정도를 저희들이 좀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3명인데 15명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든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우리 18쪽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 있지요. 페이지를 의원님 좀 불러주세요. 우리 설명서 18쪽입니다.
설명서 18조 찾았습니까?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 찾았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이게 지금은 옥중의 400세대에 지금 ICT를 활용해가지고 딴 지자체 보니까 그 AI 스피커로 뭐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해당 사항 있는 사람한테 연락하고 하는데 그 정도입니까? 예, 그겁니다.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옥중면 하고 난 뒤에 뭐 잘 되면 각 읍면 다 실시할 겁니까? 지금 그 옥정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 커뮤니시트 사업이라고 지금 저희들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지금 공모사업이고 내년까지 하는 건 한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저희들 그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또 잘 되면은 지금 다른 이제 읍면도 파급 효과가 있지만은 지금 그 정부에서 노인들 지금 돌봄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ICT를 연결을 해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사업을 하면은 그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가 뭐 못 찾고 이런 건 없겠네요. 예. 이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움직임을 했는데 음식을 만들어 잡수셨는지 아니면 장기 출퇴를 하셨는지 이게 시스템상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케어하는 매니저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그 시스템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연락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 예를 들어 감지하는 게 센서가 발동을 안 하면 그분들 전화를 해보고 또 전화 통화가 안 되면 사명이고 이제 다음부터는 AI로 이제 딱 직접 우리가 이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이거는 추가로 올해 또 그 200대가 지금 추가로 설치가 될 그런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하동군은 아주 노인 돌봄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계시고,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여성 지도자 워크숍을 한번, 뭐 8년 만에 처음 가봤는데, 아주 여성 시골에서 하던 분들 한 분 다 모여가지고 하니까 너무 프로그램도 알뜰하게 하고 우리 과장님들이랑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게 직접 우리가 뭐 이 지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직접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진짜 훌륭하시구나, 열심히 하시구나, 사전 계획도 진짜 잘 세우고 한 분 나도 저기도 애rbus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하나는 이런 건 볼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해보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정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저는 또 다른 쪽에서 좀 보겠습니다. 2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251페이지요. 호국공원 준공기념 행사와 주요 단위 사용 설명서 1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 호국공원 재정비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면 외빈 초청 항공 운임이 780만 원인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산출되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예산 집행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관광회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분이 오셨다 하셨을 때 현 소요되는 경비를 그렇게 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등급으로 대충 이렇게 산정을 한 것인가요? 예. 비즈니스 등급? 예. 아니 비즈니스 등급을 타는 게 있죠. 무조건 비즈니스 등급을 안 쓰죠. 예, 그래서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죠. 예. 여기에 의하면 비즈니스를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호놀루루에서 비즈니스라고 치고 579만 2,800원입니다. 그 다음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하면 744만 7천원입니다. 라스베가스도 775만 5,700원이고 뉴욕, 보스톤, 워싱턴, 아틀랜트 902만 2,220원이에요. 어디서 이런 산출 근거가 나왔죠? 이는 저희들 아까는 말씀드린 대로 관광회사 측에서 저희들이 관광회사에서 잘 못된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기준에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지침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업 운영 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의해서 해야 되죠. 예, 저희들이 주는 걸 받아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 지금 편성했는데 관광회사가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을 계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속으로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준표에 의해서. 예, 예, 이 그래 기준표가 안 맞다니까요. 저희들 실제로 집행을 할 때는 저희들 집행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기준표에 전혀 맞지 않는 게 예산으로 계산해 올라오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관광회사 말 듣고 이거 계산해 올리면 안 되죠. 자, 과장님. 외빈 초청 숙박료를 4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이게 맞는지요? 이게 맞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계산을 해놨어요. 예, 외진 그렇게 전사자 유족 초청 숙박료 40만 원 곱하기 6박 8명 1120만 원. 이거 어디서 나왔죠 이게? 혹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및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저희 참고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의회에 그 예산을 승인을 받으러 오시면서 그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훈령에 의하면 말입니다. 116페이지 외빈 초청 여비 직업 단가를 보면 숙박비는 주빈이 25만 원입니다. 수양원은 7만 5천 원이에요. 그래 초청자 모두가 주빈이라 해도 25만 원으로 이거 계산을 했어야 되는 것만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그 훈령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집행할 때는 그래 하신다. 그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그러면 과대 편성하고 나중에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 저희들 이제 관광회사의 그 실질적으로 소요 예산을 파악하다 보니 본 그렇게 된 의원이 겁니다. 심의를 하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관광회사의 말을 듣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방시찰 예비는 공무원 예비 규정을 적용하는데 8명이 7일 시찰하는 데는 예산이 1,360만 원이면 하루에 24만 원 들어갑니다. 이것도 잘못됐죠? 그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잘못 계산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25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요단체 설명서는 3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복무요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디에서 공부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은 저희들 그 읍면사무소나 저희들 군청에서 지금 행정보조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는데요. 실제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업무가 있습니까? 업무는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아까 행정 업무 보조를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거기 피복비가 여기에 있죠. 예산에 예. 피복비가 있는데 예. 평상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이게. 자기도 근무복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 근무복이 피복비로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근무복을 입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근데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는 저희들이 또 사회복지시설하고 엄면에 한 번 더 시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읍면에 근무하고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방역 업무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가만히 단순 업무하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 방역 업무를 보조한다든지 이런 데 쓰면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 아마 각 과소별로 이렇게 방역 업무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목 정도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또 일부는 또 하고 있습니다. 출입하는데 방역요원으로 또 정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까 검토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항상 과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렇게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예, 이하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하욱 의원입니다. 291페이지 중간쯤 그 공동묘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그 우리 하동군의 공동묘지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합니까?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보통은 저희들이 그 추석하고 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평상시 연면에 또 그 요청에 의해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걸 공동묘지를 한 해 그걸 파악을 해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이 예산이 3억 8천만 원이 거대한 돈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동군의 그 공동묘지를 어떻게 정비하는데 정비하는 돈이 3억 8천만 원이나 올라와서 그 정액된 이유를 과장님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매달 지금 계속 2천만 원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는 실제적으로 하면은 그 뭐 잡목 제거라든지 잡초 제거 이런 거 부이 안 됩니다. 언면으로 저 배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군의원님들 그렇고 다른 언면에서도 그렇고 진입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그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실제는 큰 공사를 조금 해 주십사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조금 금액이 크지만 조금 크게 그리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큰 공사가 있어서 이렇게 3억 8천만 원 돈이 올라왔네. 예. 그 어떤 큰 공사를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올려놨으면 그거 할 건데 갑자기 작년기에 찾아보니까 이에 대해서 예산이 없더라고요. 작년 예산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이렇게 3억 8천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좀 큰 그 진입로 뭐 큰 공사가 있어서 올렸다는 겁니까? 그래 예.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뭐 질의하실 하윤 의원님. 과장님, 하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호구공원 재정비 그 단위 사업 설명 2페이지에 저번에 그 조건부 신청 완료, 조건부 이게 뭐였습니까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제가 알아서 별도로 의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구공원 이게 본 의원이 뭐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게 지금 명시이율로 해놨는데 지금 이 공사를 하고 넘게 사고이율로 넘겨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집행을 하다가 저희들이 저번에도 우리 정연섭 위원님 한번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들 집행을 하다가 또 이어를 해서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또, 집행을 했으니까 원인 행위를 했으니까 넘기는 게 사고이율 아닙니까? 그 명시이율 같은 경우는 원인 행위를 없이 넘기는 게 명시이율이지만 사고이율은 원인 행위를 했고 공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넘겨가지고 하는 게 사고이율 아닙니까? 그럼 지금 원인 행위를 다 했는데 35%나 원인 행위를 했고 그러면 당연히 사고이율로 넘겨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또 원인 행위를 하고 또 안 한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있어 이 연체를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이 원인 행위를 했잖아요. 일단 하면은 사고이율로 넘기는 거 아니면 그거 이 부분을 위원장님, 예, 예산계장님 한번 발언 때는 잠깐 좀 불러주십시오. 예. 발언 때 놔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담당. 그냥 이 부분을 우리도 참 이게 좀 애매하게 어떤 때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 우리 박사님한테도 지혜를만 해보니까 명백하게 선을 그어주더라고요. 사고이라고 원인 행위를 한 거 안 한 거 정확하게 사고일 명시이율을 정해주던데 우리도 이 연수를 가보면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사고이율은 사고이율 명시는 명시지 정확하게 원인 행위를 했을 때는 사고이율이고 안 했을 때는 명시이율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명시이율로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방금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주민행복과장님이 설명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처음에 사업 발주할 때의 원인 행위하고 다른 별도의 새로 발주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맹시효율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맹시효율이 맞습니다. 원인 행위를 지금 공사를 지금 많이 했고 그 원인 행위를 그 연도에 지금 우리 올해 지금 했고 원인 행위가 되고 돈을 썼고 그러면 당연하게 사고일 아닙니까? 그 전체적으로 발주한 거에 대해서 사업을 발주한 원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사고일로 큰 범죄에서 보면 되지만 방금 주민행복과장님께서 아니, 사업을 그걸- 하고 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하고 난 부분에 다른 발주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 했기 때문에 맹시를 해서 의결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군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이 사업비를 이렇게 넘기는데 이걸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게 사업 맹시 내용이 보면 기념탑하고 2022년도에 별도로 발주하는 기념탑 및 상징 조형물이라고 해서 맹시를 해가지고 의결받아서 다시 사업을 원인행위에서 착수하는 개념으로 이게 그럼 이거 따로 주민행복과장님께서 지금 따로입니까?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이 한 개 29억, 총 사비가 29억인데 29억 사업 중에서도 발주하는 게 공사 발주 따로 있고 강급자재 발주 별도 있고 조행 아닙니까? 발주 따로 있는데 발주의 개념이 따로 봐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내용이. 29억 오는데 일단 우리는 모기 하동 호국공원 재정비 속에 싹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걸 돈을 쓰면 똑같이 한 개로 봐야지. 이걸 분리시키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 집행부 쓰기 편하게 이걸 목을 넘기가지고 쓴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게 많아 지금 우리 군에. 사실 우리가 이 사고율이 맹시율인지 명확하게 이걸 좀 짚어주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게 할 수 있다 근거로 갖고 저번에 내가 질의를 해보니까 그렇다 푸던데 박사님한테 질의를 해보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던데 그런 경우 어디 있나고 되게 좀 우리한테 칭찬을 주던데 그런 것도 모르냐면서. 근데 이걸 그 사고율 명시율 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짚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경상남도에서 저희는 책도를 하면 그 맹시는 원인 행위를 안 했고 계약을 안 한 사업에 대해서 맹시해갖고 의결 받아서 넘겨서 내년에 다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돼 있는데 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그것보다는 사고위원은 진짜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고위를 한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또 맹시를 해라는 그런 또 되도록이면 그게 우리는 헷갈리는 게 되도록이면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건 아니 과장님 마스크 좀 벗고 말씀을 또록또록 해주십시오. 우리 기관에서는 명확한 이게 기준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그걸 그리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돼도 된다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놓은 건데 이게 우리가 박사님한테 건의를 해보면 이걸 법을 만들어낸 박사들이 절대 그런 일이 해서는 안 된다고. 대상평생 지침 기준에는 보면 그 사고율을 그 부득이한 사유,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그 사유의 사고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인정을 해요. 그거는 책에 적어놨기 때문에 그 외에 지금 천재지변이 아니잖아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래서 거고. 되도록이면 또 도에서는 또 예전하고 또 규정이 약간 달라진 게 있어서 되도록이면 맹시를 해서 어휘님들한테 의결을 구해서 이어를 해라는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놓고 이 공기를 잡아놓고 부족할 거니까 좀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맹시를 시켜가지고 그냥 또 집행을 하고 그럼 사고를 하면 한 해밖에 안 되니까 맹시를 하면 2년까지 또 가능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편법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계획적으로 안 하고 그래서 하다 보면 안 되면 또 연기시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편법이라기보다는 호국공원은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설계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편법으로 연장한 건 아니고 그래 전체 군의 사업기간대로 하는 그래 겁니다. 정확하게 사고일 아닙니까? 그럼 정확하게 사고일이지.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주민행복과장님한테 듣기로는 집행잔액이고 원인 행위가 된 사업이 아닌 집행잔액으로 다시 조형물 제작하는 거라서 다시 맹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조형물 제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래 조형물 제작은 따로고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 일단 이게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고 이거는 계장님 이거 다음에 한번 맹시월 사고월 한 번 더 명확하게
중앙정부나 이 질의를 해서 한번 예, 예, 좀 예. 명확하게 선을 좀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위원회에서 맹시를 더 많이 해라고 돈은 대부분 맹시를 한다고 하라는 했어요. 게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책에는 법에는 그렇게 책이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임의로 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유도리 이렇게 하라는 소리지. 그럼 임의는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아니고 게 예산 편성 지침 기준에 그 사고이율은 거의 명확하게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에 의해서 사고이율을 하라고 그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는 사고일은 그렇게 그런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 외에 지금 저런 부분들은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우리 군의 사업들이 보면은 천재지변이나 진짜 특이한 그런 게 아닌데도 이월을 시키는데 그거는 분명하게 사고이율로 넣어놔야 되는데 다 그 군에서 보니까 명시로 다 넣어놓더라고요. 공기가 불돈도 부족해서 좀 여유있게 잡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 그 내용 자체가. 맹시를 함으로써 의원님들한테 한 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월한다는 거를 책자 설명하고 넘기는 거라서 계획이 더 틀리네. 투명성이 제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잡았어요. 그럼 당초 계획 1년에 마무리를 지어서 사업 계획을 그렇게 초기를 하고 모든 예산 편성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1년 사업 기간이 1년으로 끝나지 않은 사업들이 요즘은 많습니다.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따지는 게 아니고 계획이 틀렸잖아요. 그 1년이면 1년 계획을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1년 안 되니까 2년 하고 2년 하면 3년 하고 그게 계획이 안 맞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맹시를 사고일을 정확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 사업비가 많이 늘다 보니까 사업기간도 늘어지고 그렇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가장 이 부분은 조건부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야기를 한번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 못 한다니까 이야기 물어볼 수는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따로 이거는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공동오지 정비사업 지금 사업장이 뭐 정해졌습니까? 아니면은 뭐 신청을 받아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 2억대에 있는 거는 엄면에서 신청을 받을 거고요. 지금 하산천 정비되어 있는 거는 지금 면에서 지우고 있어서 지금 금남면에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아니 전액 사업비를 전액을 다 한 곳에 간다고요? 아니요. 그 하산천 진입로 정비는 금남에 가고 2억대인 거는 아직 저희들 엄면에서 수요 조사를 받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마을 해관이 있고 또 과거에 그 불황마다 막 경로당을 쓰다가 방치한 것도 있고 막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청암에 보면은 그 신단마을에 마을 해관이 있고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 경로당으로 쓰라고 해가지고 아마 우리가 그 분동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다가 장기간 그걸로 활용 안 해가지고 모든 게 정지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전기도 끊기고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과거에 경로당 방치하는 것을 좀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 동네 이장들과 불황들과 협의를 해서 그 경로당을 유지로 시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완전히 폐지로 시해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 청암 면장님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그것뿐만 아니고 혹시 이런 사례가 전 업무에 있다라면은 좀 깨끗하게 행위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우리 주민행복과에서 행사도 많으실 텐데 항상 현장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진짜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알프스 복지회관의 그 행사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바깥에서 여론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292페이지를 보면은 292페이지 13억 4,8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위탁을 받으신 분들한테. 근데 저희가 위탁을 특정 종교인한테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위탁을 받은 분이 종교 단체인 거지.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어르신들을 알프스 복지회관에 다니시는 분들이 종교는 자유지 않습니까?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또 종교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반발이 되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어르신들이나 그런 장애우들이랑 같이 하는 행사에 그 반야신경을 했다라는 게 약간은 거부감이 있었다. 이게 무슨 예를 들면 하동군이 알프스 복지회관에서 종교행위를 하는 거지 않느냐 하고 어떤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한 내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은 저희가 하동 국민들을 위해서 어르신들 또 몸이 불편하신 친구들을 위해서 마련한 공간인데 이왕 위탁을 주셔서 그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이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그건 불편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행사는 그냥 알프스 복지회관의 행사로만 가지 그거를 그분들이 단체가 예를 들면 뭐 천주교일 수도 있고 뭐 그분들의 단체 색깔은 그분들끼리 나눠야지 그거를 공개적으로 공식 어떤 행사에서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더라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 위탁을 드리신 분한테도 그런 소중한 여론을 조금 전달을 해주셔야지 그분들이 이왕이면은 위탁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우리 알프스 하동 그 복지회관이 더 활성화가 되면 그분들도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297페이지 예 보면 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이제 돼서 저희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실질적인 업무들이 보면은 그 다문화 가족이 아닌 가족 형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가족을 교육을 시키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또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언어 교육이나 그분들이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또 이런 종합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상위법은 아마 바뀌었을 텐데 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이름이 가족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하동군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어르신들도 많고 조선 가정도 많고 하니까 이거를 조금 빨리 받아들여서 이거를 바꿔서 이 단어에서 주는 우리는 다문화 가족이 아니니까 여기 가서 혜택을 못 받겠구나라는 의식이 없이 원래 여기는 우리가 쓰는 모든 어떤 형태의 가족의 형태든지 우리 가족이 조금 불편한 게 있다거나 하면 도울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홍보하고 명칭도 빨리 조속히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김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손종현 의원님 기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9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예, 297페이지. 거기 제일 상단에 보면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비라고 해가지고 1억 3,400만 원 계산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성폭력 상담소가 하동에 한 군데입니까?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저희들 성폭력에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상담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그런 역할 또 홍보도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연간 1억 3,400만 원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적게 예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연간 우리 하동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몇 회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담 건수는 지금 926건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황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횟수가? 예. 상담 건수입니다. 900. 총 전체 상담 건수? 예. 한 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예, 한 해입니다. 올해. 그럼 지금 누적 건수가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럼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이 제가 봐서는 터무니없는데 여기 사는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주로 상담을 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보기 이거는 사후 상담이 좀 많습니다. 비중이. 사전으로서 이제 홍보할 경우. 또 있긴 있겠네, 그죠? 예. 근데 이건 성폭력 사건이 아주 사회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예. 근데 성폭력 사건은 어떻게 보면 사람 가정이나 또는 인성이 파괴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폭력 사건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하거든요. 이건 힘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거는 지속적인 교육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발생 전에 미리 예방하는 교육이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나 또는 뭐 발생이 예상이 되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케어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전문가가 여기서 상담을 하시고 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총사로 4분이 다 상담을 하시고 하십니다. 이분들은 다 전문가들입니까? 예, 예. 4분이 1억 3,400만 원 여러 가지 지방경비 제하고 하면 그분들 인건비라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크고 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확대하셔서라도 좀 뭐 어찌 보면 물량공세란 물량공세죠. 좀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 바꿀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또 과에서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어떻게 더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이제 국비사업에 저희들 그 밑에 보시면 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 사업을 해서 지금 1,000만 원 군비를 아니, 해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적당한 겁니다. 연간 이렇게 누적 건수가 많은데 이거 1,000만 원 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일회성 행사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어찌 보면 시골이 또 이 성범죄에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 성범죄는 좀 특이해서 특수한 경우라서 겉으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행정에 좀 선제적으로 좀 예산을 좀 편성을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좀 예방에 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예, 근데 이거 보면 너무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추경에 확보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예, 저희들 지역 분위기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뭐 대대적인 캠페인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각심을 좀 깨워주고 해야만이 범죄가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들도 줄어들 거고.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기 전에 아까 우리 김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알프스 종합복지관 위탁은 분은 불교계이지만은 우리 하동군에도 다양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경영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근데 다들 세련되게